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우영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화문 광장 및 서울광장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에 관한 제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서울은 완전 수복되었습니다. 네,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했습니다.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으나 유엔군과 한국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을 물리친 후 9월 26일 서울시청을 탈환하였습니다. 9월 27일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날리던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양하였으며 이때 태극기를 개양하던 국군이 인민군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9월 28일 한국군은 서울을 완전히 수복하여 3개월 만에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연중 국기를 개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화문 광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국기를 개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서울시청 앞에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위치한 태극기 개양대는 현재 신관인 서울시청의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작은 크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 태극기가 내려져 있을 때는 멀리서 보면 태극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 서울시청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서울시청 그 신관은 훨씬 더 큰 규모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개양대는 과거의 규모 그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시청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청의 그 개양대를 현재 서울광장의 미관과 조화를 위해서 태극기 개양대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광장 이외에 광화문 광장에는 아예 그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10여 년 전쯤에 국가보훈처가 광화문에 45m 높이의 개양대를 만들고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려고 했는데 당시 서울시가 반대를 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은 물론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공원, 대형 광장 등에 매일 성조기가 플러깁니다. 국경일이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성조기를 개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극기는 애국가와 더불어 나라 사랑의 상징입니다. 일제시절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50년 9월 28일 수복대 서울을 탈환한 국군이 중앙청 지붕에 올라가 태극기를 개양하자 서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열광하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국군들이 희생을 치르고 탈환했던 고지 정상에
제일 먼저 태극기를 휘날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와 현대, 미래를 연결하는 모두의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등의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 또 대형 공원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쉬고 즐기는 장소로서 대중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태극기를 공원에 개항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국가의 상징을 감상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인접한 경복궁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우리의 민족 정신과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기와 자연의 조화는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와 더불어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공원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형 태극기는 이미 경기도 구리시와 다른 지자체 등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특위위원들과 방문했던 백마고지에도 대형 태극기가 상시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면 백마고지의 대형 태극기와 작년 2월에 백마고지를 방문했던 저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와 같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물려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일 시정 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최근에 그 성황리에 상영 중인 그 영화 건국전쟁이라고 있죠. 네. 이게 참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한 3번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왜 제가 3번이나 봤냐면 뭐 아는 것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저 또한 그 모르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시장님 영화 관람하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예, 잘 하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저희가 국군이 서울을 수복을 하자마자 중앙청 꼭대기에 이제 태극기를 바로 개항했지 않습니까? 또한 서울 수복 기념행사 때마다 우리가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좀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그 서울 수복과 동시에 태극기를 중앙청에 개항하고 이런 그 재현 행사를 매년 한 퍼포먼스를 매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금일 제가 제안했던 이 건의는요,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개항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약 11개 보훈 안보 단체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에 건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설치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뭐 이유가 무엇인지 뭐 궁금합니다. 의원님 아까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광장에는 높이 한 12m 정도의 국기 개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크기가 새로 지어진 서울시청의 크기에 비해서 좀 작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크기가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높이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네. 마침 서울광장 재구조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그늘이 없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을 겪으시고, 특히나 책 읽는 서울광장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리에 지금 계속 처음에 금토하다가 지금 목금토일 나흘로 늘렸는데도 계속 수요가 있어서 이제 광화문 광장이나 뭐 여타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때 맞추어서 지금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상설 무대를 만드는 건 또 어떨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무대를 만들었다가 치웠다가 하는 작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원 낭비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높이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상징을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과 그 일대는 어떤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태극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뭐 어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 선정이 또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기 개양대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국민 단합을 도모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상징물, 태극기를 비롯해서 또 태극기를 또 하나만 설치할 것이냐, 또 여러 개 설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과 그 일대에 국기 개양 기능이 포함된 시설물을 조성할 때 광장 방문객들이 모두 국기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상징성이나 기술력, 또 나아가서는 예술성까지 가미된 그런 그 방안은 있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우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이제 하신다면 저희 서울시가 작년 9월 11일 날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국가 상징 공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국가 상징 공간 사업에 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서울시가 지금 국가보훈부와 함께 추진 중인 그 광화문 광장 그 꺼지지 않는 불꽃 사업이죠. 네. 그 건립 사업과 연계해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제안이고요. 그래서 태극기를 개양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과 어떻게 또 조화를 이룰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네.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만약에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구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면, 만약 그 대형 태극기와 주위에 뭐 태극기 공간을 뭐 설치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위치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생각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님께서 그왜 33대 서울시장시자 초선이셨던 한 2009년경인가 그때 왜 세종대왕 동상을 설치하셨잖아요. 네. 그때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세종대왕 동상 북쪽, 그쪽 그 공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을 좀 검토해서
하신다면 이 부분이 이제 대형 태극기가 휘날린다면 높이는 지금 그 구리 기초지자체인 구리시 같은 경우도 높이가 한 75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높은 그 위치로 해서 저 멀리 저 관악산이나 청계산, 대모산에서도 이쪽을 바라보면 참 서울 중심에 대형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광화문 사거리 초입에 있는 그 인근의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등과 함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주변과의 조화 문제도 있고 네. 장소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정리된 안이 아마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해주시면 후속 조치를 제가 예를 들면 관련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서와 제가 협의를 해서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이어서 간단히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최근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 동행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따릉이를 이용하는 제 지인은 거의 매일매일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언론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등 아주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게 본연이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기후 동행 카드가 지금 현재 약 45만 장 정도 판매를 돌파했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국내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제도라 생각이 되고 또 교통비가 부담됐던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게 지금 보면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이런 혜택에서 이제 배제가 되어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애로를 생각하면 경기도도 이거 기후 동행 카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제였죠. 네. 어제 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더 경기 패스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가 경기도 일선 시군의 기후 동행 카드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어제 시장님 시정 질문 발언을 이거 꼬투리 잡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기후 동행 카드나 더 경기 패스 또는 K 패스 모두가 장점이 있는 제도이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제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기후 동행 카드 참여를 배제하고 더 경기 패스 카드만 고집하는 것이 일종의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숫자가 통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00만 이상은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는 경기 패스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시고 기후 동행 카드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네. 잘 아시겠지만 이건 어디 지역 구분을 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비교적 적은 숫자를 이용하시게 되면 K패스나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수치로도 다
이미 다 공제 사실처럼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기후동행 카드를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기도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만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기후동행 카드에는 사실상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지자체들 중에 그 의지가 있는 기초지자체장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장들이 이제 속속 서울시에 그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거죠. 또 일부 성과도 있고요. 이 재원 문제를 보면 그 분명해집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기초지자체, 시군은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그 해당 기초지자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 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 경기도의 기초지자체들의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망설이고 있는 거고요. 이 점을 분명히 경기도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엉뚱한 어저께 그 교통 실무 책임자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방해한 적 없다. 그냥 우리는 경기 패스만 도와준다고 그랬을 뿐이다. 우리가 언제 기후동행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러웠고요. 더군다나 이 재정 분담 비율을 보면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비율이 서울시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로 출퇴근할 때 기후동행 카드를 쓰게 되면 서울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최소한 60%입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40%를 부담하는데 그것도 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분담을 합니다. 네. 이용하시는 분은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인데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만 하겠다고 했지 언제 기후동행 카드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피해 나가는 건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경기도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카드 시스템은 전체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차원에서는 변경하는 게, 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협조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동행 카드 할 생각 없으니 생각이 있으면 기초지자체에서 알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경기도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기 패스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경기 패스보다도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은 기후동행 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건 뭐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도에 촉구합니다. 그분들은 경기도민들이십니다.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경기도민들을 서울 시민으로 간주하고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재정 투입까지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서울시립 구립요양원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정 건의와 관련하여
행정1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제1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행정1부 시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예,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요양원 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가 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PPT 좀 떼어주시죠. 국가보훈기본법. 지금 PPT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와 우선 배려, 또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 및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 노력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서울시에서 국가 유공자들의 여러 가지 예우에 있어서 특히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들께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예 보훈 요양원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러한 보훈 요양원이 없고 또 보호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가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우선 서울 시립요양원 또 구립요양원 등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의 입소 정원에 보훈 대상자들 중에서 이쪽에 좀 모셔야 될 분들을 일정 부분을 좀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해서 이런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에 좀 기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 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께서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부닥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요양원 입소의 적절한 배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 드리는 요소가 될 것이고 좀 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시립 구립 요양원의 입소 배정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 유공자들에게 요양원 입소 비용을 전부나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 노후를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기에는 당장 비용 부담도 크시고 또 우리 서울시에 지금 보훈 요양원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지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보훈 대상자 PPT 좀 떼어주세요. 저 PPT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올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훈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약 55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서울시에만 9만 1천여 명이 사시고
경기도는 13만 5천여 명이 계십니다. 이 수치는 이제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뭐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그 노인 요양 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공공 그 시립이나 구립을 다 합쳐서 공공 시설이 75개소, 민간 166개소 등 총 한 24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 말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요양원 국가 보훈 대상자 이용자가 아닙니다. 네. 예, 일반 이용하시는 분이 14,700여 명이 지금 그 입소에 계시고요. 근데 대기하시는 분이 벌써 그 14,400여 명이 이루고 있답니다. 이 중에 이제 우연의 일치로 그냥 이게 보훈 대상자께서 입소에 계신 분은 7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희 그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보훈 대상자들은 이러한 그 서울시에 보훈 요양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위치한 그 남양주, 수원 등에 있는 그 보훈 그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미 뭐 포화 상태라서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지역 주민과 상생한다고 하는 의미로 보훈병원에 일반 주민들을 10%를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역으로. 그래서 보면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그 저희 그 시립 구립 요양원에 또 그 보훈 대상자님들을 일부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우선 뭐 강제 배정이나 뭐 무슨 뭐 특혜를 준 뭐 단단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 뭐 다음은 한 5%에서 10%라도 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를 통해서 뭐 조금이나마 참 국가 유공자들을 안심하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좀 노후를 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이 그 과거의 그 헌신과 봉사, 애국하신 데 대한 뭐 조그마한 보답 차원의 한 방법으로서 의미도 갖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들께 서울시가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립 구립 요양원 입소 정원 일부를 우선 한번 배정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를 배려하자는 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우선시 배정하는 부분이 그 권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로서 지역적인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서울시 내 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 아까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PTS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자만 해도 14,000명 정도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지금 당장 국가 유공자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선 배려하기는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의원님한테 지금 서울시에서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뭘 좀 짓겠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거부 반응들이 많아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좀 이 요양시설 필요하다. 이 시설 우리 지역에 좀 설치해달라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먼저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요양시설이 아무래도 정원이 좀 많이 늘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소될 텐데 요양시설 부족한 문제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보훈처나 보건복지부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국가 유공자가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먼저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대기하고 있는 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신규로 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한 뭐 10%나 20%까지 우리 저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경기도나 이런데 지금 그 보훈요양병원에서 약 그 10%를 일반 주민에게 의무 배정해서 입소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국가 보훈원을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아마 좀 반대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 조금 어드밴티지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정을 좀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부지사님께서 이 우선 배정과 관련해서 애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러한 그 이유로 경기도 같은 데서 그렇게 했다면 뭐 반드시 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아마 그 경기도민 아마 10%는 아마 건립할 때 아마 그렇게 그 지역 이제 자치단체랑 이제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됐을 겁니다. 건립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대기자가 한 14,000명 되는 부분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선권을 중간에 드리기는 좀 어렵고 새롭게 건립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한 10% 정도 우선 배정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관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립하겠다 하는 거는 요양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계획 중에 우리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그 보훈 대상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보훈 요양원을 건립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 시설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서울시는 서울시 시민들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이 최우선이고요. 사실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가 담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보훈부가 서울 지역에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한 뭐 1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서울시에게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협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지역에 보훈 요양원을 신규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 또는 구립 요양원을 노인 요양원을 신규로 만약에 짓게 되면 그때 보훈 대상자를 뭐 일정 부분 예. 우선 배려하는 건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예. 말씀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운영 중인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우시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시립 요양원을 당장 지으실 계획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열심히 시립 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주택정책실과 협의를 해서 엄청나게 푸시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지역에서 요양시설은 우리 지역에 건립하면 안 된다는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이 요양시설인데 그 지역에 이제 살았고요. 예. 본 의원이 지역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도 그쪽에 수요자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참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좀 전에 공공기여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기여 대상에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그 모아타운 있죠.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런 쪽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거기에 노인 요양원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지금 공공기여의 제1순위가 요양시설 건립하자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필수시설인데 아직도 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들, 기피시설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또 제가 또 제안한 부분을 합쳐서 앞으로 본 의원과 이 부분 협의해서 네. 계속 진행을.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연승해 주신 시장과 조재현 교육감